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와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 네덜란드 1부 14위 승패 패무패입니다. 생각보다는 중앙에서의 점유 확보에 열중하는 팀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점유율이 정교함으로 이어지는 성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올 시즌 시도한 패스 중 대부분은 롱볼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어헤드가 점유 상황에서는 밀릴 수 있어도 헤라클레스가 시도하는 공격 대비 효율이 매우 좋은 편이고 상대의 패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에서도 더 나은 모습입니다. 고어헤드 네덜란드 1부 7위 무승패 승패입니다. 시퀀스를 상당히 줄이고 직선적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기대 득점이 리그 6위 수준으로 이를 감안하면 상당히 한 번 전개를 할 때 골에 가까운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의 패스 성공률을 줄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는 편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트벤테나 PSV 같은 강호들은 이를 무시하고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 편인데 헤라클레스는 아무래도 이 양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점유에서는 살짝 헤라클레스에게 밀릴 수는 있어도 공격으로 한번 나아갈 때의 효율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트벤테나 PSV 같은 팀들은 고어헤드의 패스 성공률을 줄이는 식의 운영을 잘 파괴하기는 한데 점유율 대비 롱볼 비중이 높은 헤라클레스에게 기대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고어헤드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쾰른과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른 독일 1부 16위 무패무패무입니다. 최근에는 감독이 전임 감독 시절과는 다르게 꽤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수비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그다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멘헨글라트바흐 전이야 상대가 빌드업을 막아세우는 능력이 부족해 3골을 넣었지만 라이프치히는 중앙의 미드필더를 집중시키는 만큼 오히려 빌드업을 차단하는 능력에서는 티어가 높은 유형입니다. 라이프치히 독일 1부 5위 승패 승무승입니다. 공격력이야 4-2-2-2로 미드필더를 먹어버리는 전술의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나마 측면을 비워두는 특성상 크로스 전술에 대한 대응이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5위의 헤더 경합 성공률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심각한 클로스터만이 모두 없다는 점이 아쉬워도 상대의 중앙과 측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대응이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쾰른이 전임 감독과 달리 라인을 마냥 높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더 3.5 양상으로 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라이프치히가 미드필더를 먹어버리는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쾰른과 격을 달리하는 면모가 있고 수비에서도 크로스를 제어할 수 있는 경합 능력은 갖춘 편이라고 보는 것도 합당할 것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엠폴리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6위 승무승패패입니다. 엠폴리의 박스 안 수비력에 대해서는 제법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렸다지만 밀란을 상대로 0대1 패배도 나름 성과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후반기에 영입한 주로우스키가 4골로 최다 득점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연패도 수비는 1실점으로 제 몫을 한 경기였지만 결국 골을 넣지를 못해 패한 케이스였습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1부 4위 승승승승패입니다. 볼로냐가 원정에서는 다소 약한 면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르크지가 최근 기록한 골이 모두 원정에서의 득점이었고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와 중원이라는 포인트는 원정에서도 챙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엠폴리를 상대로는 전적에서 제법 약한 면모가 있지만 올 시즌 첫 만남에서는 3대0으로 승리하는 등 꽤 올라온 전력을 상대에게 과시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볼로냐가 원정에서 단단함을 챙기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볼로냐의 주포도 원정에서의 활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엠폴리도 골키퍼가 주전이 바뀐 이후로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아주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더 2.5 양상에서 볼로냐가 승리를 하는 것을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소시에다드와 카디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6위 패무패패승입니다. 중앙에서의 장악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쿠보의 이탈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온더볼 상황에서 상대의 좁은 라인을 돌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디스를 상대로는 최근 두 경기에서 0대 0으로 카디스의 두 줄 수비를 잘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입니다. 카디스 스페인 1부 18위 페페몸 우승입니다.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는 중앙에서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의 섬세함이 부족한 반면 소시에다드는 중앙에서의 퀄리티는 늘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결국 카디스가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전개나 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4-4-2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의 전진을 차단하는 상황은 상당히 잘 만드는 편으로 쿠보도 없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수비적인 역량을 보여줄 가능성은 기대해 봅니다. 소시에다드가 이겨도 상당히 힘겹게 이길 것이고 쿠보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무승부도 그다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더 2.5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베팅 플랜입니다. 그만큼 카디스의 4-4-2 양상을 소시에다드가 만났을 때 고생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언더 2.5를 1순위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툴루즈와 리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 프랑스 1부 11위 승무승승패입니다. 툴루즈가 지난 경기 같이 골을 넣지 못하게 되면 급격하게 팀의 안정감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압박의 질이 제법 좋아서 실점의 폭이 높지는 않지만 결국 오버페이스 양상에서는 팀의 경기력 기복이 꽤 보이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리옹이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옹이 미드필더진에서의 안정감이 꽤 커진 것이 툴루즈 입장에서는 꽤 부담일 수 있습니다. 리옹 프랑스 1부 12 승승무패승입니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가면 상당히 승률이 좋은 편입니다. 미드필더진이 전반기만 해도 약점이었는데 마티치가 영입이 되면서 미드필더진에서 저지력과 볼 소유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호조에 도움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애초에 탈리아피코나 마티치도 에이징 커브 때문에 기동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편이라서 상대의 전진을 수비하고 소수의 역습 성향으로 가는 것이 밸런스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툴루즈의 압박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습 상황으로 가는 경기에서 되려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 툴루즈도 이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하게 된다면 전 후반 중반부터 보여주는 오버페이스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티치의 합류 이후에 리옹이 미드필더진에서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리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